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풍류악 다룰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류악인데요. 이거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 막 태어나면 이게 탯줄이 있고 이 머리털이 조금 있고 갓 태어나면 이렇게 이런 아이 이 탯줄이 있고 탯줄 갓 태어난 아이 이 모양을 본따서 작을 요 어릴 요람 그러지 않습니까? 요람 작을 요 어릴 요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작은 새들이 나무 위에서 이 작은 것들 작은 새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지적이고 즐거운 낙. 그리고 이제 색깔을 하얀색으로 의미를 둔 것이죠. 하얀색. 즐거움의 색깔을 여러 가지 색 중에서 밝은 색을 이제 표시를 상징을 했던 밝은 색, 가장 밝은 색. 뭐 색깔 하얀색부터 가장 어두운 색, 우울한 색, 어두운 색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색, 하얀색으로 이제 즐거움의 색깔을 이렇게 상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락, 풍류악, 음악 할 때 이 악자를 쓰죠. 나무 위에서 작은 새들이 이렇게 하얀색의 그 가장 밝은 색깔의 그 상징을 두면서 표시를 하면서 이 즐거움을 표시하는 글자다. 풍류악, 즐거울락, 음악 할 때 이 악자를 씁니다. 음악. 다를 수는 이게 해골바가지 죽을 사자인데 해골바가지 모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골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골바가지 그 해골 두개골 그 모양의 죽을 사자 그 두개골 뼈를 상징한다는데 그런데 이거는 뼈를 상징하고 다를 수자. 근데 이게 불굴 줄자잖아요. 사람이 나무 이제 목재에 사람 손이 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 목재에다가 이제 사람이 손을 가하는 것이죠. 손을 가하는 것은 목재로 이렇게 뭘 만드는 것이 그것도 고대 사람들 옛날 그 교자상 같은 거 지금 교자상 같은 거 보면은 오칠을 하지 않습니까? 오칠 옷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 내는 거 붉은 계통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칠 뭐 토분 같은 거 개에서 그 붉은 색깔 비친 교자상 그 색깔 같은 거 붉은 색깔 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옛날식 가구 그 오칠에서 그 붉은빛 나오게 하는 그런 가구. 그래서 니스칠 해가지고 그런 가구 옛날 가구는 그 나무에 사람 손을 해서 만드는 거는 붉은색이죠. 거의 옛날식 가구는 고전식 가구는 다 붉은색입니다. 동양의 고전식 가구는 붉은색. 그래서 불굴주입니다. 불굴주. 사람이 나무 목재에다 이렇게 손을 가하는 것이죠. 가구를 만드는 것이 고전식으로 불굴주. 그 붉은색이죠. 거의 오칠을 해서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이 뼈가 이제 해골바가지 뼈가 이제 무덤에서 이제 이장을 하려고 뼈를 파봤는데 그 무덤을 파보니 거의 이제 뼈 색깔이 있죠. 누런색이라든가 그 하얀색이라든가 그 뼈 해골바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붉은색이 나온 것이죠. 붉은 뼈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고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뼈가 왜 이렇게 붉은색이냐? 뭔가 이거 붉은 나무 뿌리에 뿌리가 들어서 그 뿌리에 물이 들었는가? 하여튼 아무튼 그 평범한 그 뼈의 색깔과는 다른 그 해골 색깔과는 다른 색깔이죠. 붉은 해골이라는 것은 어떤 붉은 물이 드는 그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뼈 해골 그를 물이 들었는가? 아무튼 다르다는 것이죠. 그 뼈가 해골이 다르다. 붉은 색깔은 다를 수상하다. 다를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 그리고 이거는 천할천. 귀천이죠. 귀천. 귀천. 귀는 귀하다는 것은 어떤 핵심이 되는 이 가운데죠. 가운데 중이죠. 이 네모에 어떤 일정한 이런 도형이 있다면 이게 가운데를 가는 어떤 그런 지사자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핵심에 가까울수록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 그리고 또 으뜸 으뜸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운데 가까울수록 으뜸에 가까울수록 그런 가치, 돈이나 가치를 의미하는 조개패. 그래서 중앙에 가까울수록
으뜸에 가까울수록 그런 가치들이 핵심에 가깝고 으뜸에 가까운 가치들이 귀한 것이다. 귀할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가치인데 이 가치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이게 창과죠. 이게 창과입니다. 창이죠. 창인데 창이 두 개 있어요. 창이 두 개. 무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무력. 전쟁을 하는 창이 여러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의 창을 든 군사들이 창을 여러 명이 들고 각자의 창을 든 그런 무력, 전쟁 상황, 무력을 상징한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무력을 가치 있게 본다. 주먹이죠. 주먹을 가치 있게 본다. 이런 건 천한 것이다. 무력이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고상하게 뭐 법을 가치 있게 둔다든가, 법을 더 가치 있게 둔다든가, 무력이 가치 있는데 상대적으로 법을 가치 있게 둔다든가, 뭐 교양을 더 가치 있게 둔다든가, 그런 고상한 것들 가치 있게 둬야지 이 고상한 것이지, 고상하고 귀한 것이지. 이거에 상대적으로 무력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거에 상대적으로 법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무력, 주먹 이런 걸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은 깡패들이나 깡패들도 아니고 뭐 천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천한 것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무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력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 고전의 어떤 선비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그런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비들 옛날 그 뭐 유학 그런 데서는 뭔가 이렇게 문보다 무를 더 천하게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을 더 고상하게 보고, 그런 게서 나온 글자가 아닌가 생각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를 나타내는 이 글자고요. 가치. 그래서 무를 중시하는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천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때 당시에 가치관이 투영된 그런 글자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예도의 달을 별. 예도의 달을 별이죠. 예인데 이제 예절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예로 쓰기도 하고요, 레로 쓰기도 하고요. 달을 별개, 이별하다, 달을 별개, 분별하다, 그 별자입니다. 나눌. 그래서 예도 예자는 보면은 이게 제사, 신 이런 걸 의미하는 글자도, 이거는 제사, 신, 그 재단의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뭐 분향대 아니면 재단, 그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신, 제사 이런 걸 의미할 때 이 글자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말미암을 말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가로왈 말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까닭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쭉 가야지, 이 까닭이 두 가지 까닭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이게 막 이렇게 이상해진다. 이게 굽어진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해서 쭉 시작을 해서 가려면 한 가지 목적이나 한 가지 까닭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한 가지 주제, 목적, 까닭, 주제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쭉 이어가야지, 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막 구불구불해진다. 헷갈려진다. 말이 구불구불해진다. 이렇게 곱게 가지 않고 구불구불. 그래서 구불곡자, 두 개는 구불곡자.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불곡자. 콩이 이렇게 벼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도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콩도 익으면 풍성하게 주렁주렁 매달리면 풍성해지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이 구부러지도록 풍성할 풍입니다. 풍성한 걸 상징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불고개 콩두, 이거는 풍성할 풍자입니다. 풍성할 풍자. 풍년할 때 이 풍자를 씁니다. 풍년. 콩이 구부러지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풍성할 풍.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게 감사제를 드리는데, 하늘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풍년을 주셔서 감사제를 드리는 예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감사제를 예를 다할 때 풍성하게 차려놓고 풍성하게 다 드리는, 아끼지 않고 하늘에 감사의 그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예도 예자, 제사를 풍성하게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끼지 않고 뭐 이렇게 바치고 드리고 그런 예식을 다 할 때 풍성하게 예식을 다 하는 그 예도 예자입니다. 달을 별자는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누고 칼도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봤으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 글자는 칼도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건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나누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을 나눠서 분별을 하는 것이죠. 또는 입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바깥에서는 나눠서 이제 요리를 하지만 들어가면 안 속에서는 이제 소화될 때 섞이는 거죠. 근데 나눠서 이제 섞이지 않는 나누고 나눈 것입니다. 입 밖에서 나누고 나눈 것이고요. 입 밖에서 나누고 나눈 것입니다. 말을 나누어서 분별 있게 하는 것이고, 뭐 음식을 나누어서 이렇게 차려서 했는데 입 밖에서는 나누어졌지만 이 말에 들어갈 때는 이제 섞이겠지만 이 바깥에 있을 때 나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눈다. 나누는 것에 상징이 될 수 있는 칼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나누고 나눈다. 그래서 입 밖에서 나누어지고 나누어졌다. 나누어지고 나눌 별, 이별을 할 때 이별. 예도의 나눌 별자입니다. 그리고 높을 존, 존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높을 존. 이건 낮을 비, 비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높을 존자는 먼저 이제 8팔자인데 8개가 있는 거죠. 8개인데 뭐가 8개냐? 옛날에 술병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비는 거죠. 이렇게 술병이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는 것이죠. 문양들이더라.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술병 입구, 술병 주둥아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제 그쪽 안으로 문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문양들이 있고, 술병 몸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류입니다. 술병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술병 모양. 안에 문양이고요. 술 주둥아리, 술목, 그리고 술 몸통, 술류입니다. 술병 모양을 본다는 술류자입니다. 뭐 닭도 이것입니다. 무슨 닭이 들어간 무슨 해 할 때 무슨 유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닭유자입니다. 이 유자입니다. 닭유, 술유 그렇습니다. 술병 모양을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8병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8병 마신, 옛날에는 주당들을 두목의 상징이 두목추입니다. 두목추. 옛날에 좀 무식하게 두목의 상징으로 술을 잘 마시는 호탕하다. 술을 잘 마시고 호탕한 사람은 두목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옛날 삼국지 보면 장비도 술을 잘 마시고 막 이렇게 영웅 호걸들은 술을 막 호탕하게 잘 마시는 그런 걸 옛날 고대 삼국지 고전 소설에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술을 8병을 막 들이마신다. 그 두목의 상징이다. 그리고 술추입니다. 두목추입니다. 두목추. 추장 그러지 않습니까? 추장, 두목추. 두목이 어떤 두목, 마디. 여기서 마디는 그 어떤 그 위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디, 위상. 두목의 위상, 두목의 위치, 그런 두목의 마디. 그게 높다는 것이죠. 높다는 성격이죠. 높은 두목의 마디, 위치, 위상 이런 높다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높을 존입니다. 높을 존. 낮을 피는 이 가불병정 그러지 않습니까? 가불병정, 가불병정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갑이 갑옷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이렇게 딱 되고 연결이 이렇게 갑옷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갑옷은 이제 옷을 이루는 것입니다. 갑옷.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따와서 채소 단위를 따와서 이렇게 상징을 한 것입니다. 갑옷갑입니다. 갑옷갑.
그래서 갑옷이 이렇게 갑옷이 이제 뭔가 이 전쟁에서 패잔병들의 갑옷을 상징을 한다고 보세요. 패잔병들이 이제 죽임당하고 그 상처를 입고 갑옷이 다 뚫리고 헤어지고 갑옷이 이제 이렇게 틀어진 것이요. 틀어진 것인 거 위에도 틀어지고 갑옷이 헤어진 것입니다. 위에서 틀어지고 아래 연결된 부분도 틀어지고 갑옷이 이제 패잔병들의 갑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패잔병 갑옷을 이렇게 상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한 10벌 되는 것이 10벌이라는 것은 정확히 10벌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패잔병들의 갑옷, 어떤 포로들의 갑옷, 전쟁에서 그런 비참함, 포로들의 갑옷에 비참한 상태, 그런 비참한 포로들의 그 비참함, 그런 비참할 낮은 포로들의 갑옷의 비참한 그런 낮을 비자를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